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와의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은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할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밥 한 끼 내 새끼들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현실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신랑 일을 한번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이 정도도 저희가 문 대표는 경남도민 60%가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당은 경남도 교육청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방안을 함께 찾고 또 함께 끝까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경남에서 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정책에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무급식을 홍준표 지사가 대권 노름의 관심병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민을 깔보는 잘못된 일입니다. 학교 급식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해 경남도의회 상황실을 점거했던 학부모 5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경남도의회 상황실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하던 학부모 5명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5명을 강제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시 승격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을 펼쳐나갈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학계와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출의 요람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해온 창원시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제도적 굴레는 미래의 발전 동력을 제약하는 결정적 장벽이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라는 주제를 꺼냈지만 행정기관이 승격 운동을 벌이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충분한 홍보물을 만들 수 없었고 서명운동에 행정력 동원도 안 되고 또 경상남도와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중심의 시민추진협의회가 꾸려지면서 광역시 승격운동의 활동 범위를 한층 넓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시민들이 앞에 나서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민과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그런 광역시 승격운동이 될 것입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우선 7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5월 광역시 승격 시민대토론회를 9월에는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정책 쟁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 중심의 광역시 추진단체가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주입니다. 각종 통계지표에서 진주가 교통사망사고 1위로 조사됐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51명. 전년보다 30%나 늘었습니다. 진주시의 교통사고 대비 사망 비율은 4.14%. 창원과 김해 등 다른 도시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단연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도 8.9명으로 단연 경남에서 1위. 각종 통계 지표에서 진주시는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도 비교해서도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낮은 편인데 사망자 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치사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창원과 김해 등 계획도시와 달리 진주는 도로 폭이 좁고 길이 복잡하며 불법 주정차로 사고 위험이 큰 상황. 자전거와 보행자의 무단 횡단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회전교차로 등 시설 개선과 중앙 분리대 시설 보강,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일단은 집중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주시와 진주경찰서는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비는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보통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창원의 경우 낮 기온 오늘 1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다소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고 갑자기 얇은 옷 갈아입지 마시고요. 체온 유지에 항상 신경 써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경남 지역은 낮은 구름만 많은 모습이고요. 시정 상태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도 오전까지는 해안 쪽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해안 지역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 지역 공기도 한층 깨끗해지겠고요. 오후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9도, 함안 20도 등으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남해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각각 1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어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4강 1차전에서 울산 모비스에 71대 86으로 졌습니다. 창원 LG는 공격의 중심인 제퍼슨이 부상으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데다 김시래와 김종규 등도 부진해 큰 점수 차이로 1차전을 놓쳤습니다. 플레이오프 4강 2차전은 내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통영시가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통영시는 최근 통영 관광 홍보를 위해 중국 광둥성 윈푸시와 우호도시 의향서를 체결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 있는 한 여행사와 함께 여행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5월부터 통영을 관광하는 중국인이 매달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가 지리산 세석대피소 종주능선 부근에서 관찰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사무소는 이달 초 세석대피소에서 멸종위기종인 담비 3마리가 뛰어노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비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담비가 발견된 생태계는 다른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데도 안정적인 생태계로 평가됩니다. 창원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또 일본은 독도 영유권 망언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전인 2005년 옛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만든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창원 일반산업단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해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국도 25호선을 이용해 도심에서 대산면을 오가는 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청에서 창원중앙역을 거쳐 국도 25호선을 이용해 대산면까지 오가는 3,000번 버스를 65분 간격으로 3개월 동안 시범 운용을 한 뒤 노선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또 도심에서 북면 신도시를 거쳐 북면 온천까지 오가는 17번과 26번 버스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경남 하이트랙이 개설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안으로 경남 기업체 600개를 모집해 경남 하이트랙을 개설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등 34개 고등학교 졸업생 100명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매년 1,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하이트랙은 경남에서 고졸 취업자의 60%가 비정규직으로 만족도가 낮은 반면 기업체는 35%가 인력 부족을 겪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아베스틸의 창원 포스코 특수강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 특수강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 제한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공급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등에 쓰이는 탄압 본강은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2.7%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육아휴직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570명에 육아휴직 수당 3억 8,2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이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연평균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창원시립교향악단 제286회 정기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33회 경상남도 연극제 철수와 영희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